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녀입니다. 이 공간 익숙하시죠? 성수동 서브마린, 아날로그 애호가 방에 있는 디지털도 아날로그를 닮아가는 그런 시스템. 이분 지난번에 벌써 여러 번이긴 하지만 저희가 최근에 본 거는 여의도 콘라드 호텔에서 했던 오디오 페어 때 그 엄청나게 모인 그 시청객들 많이 보셨죠? 그 LP를 바닥에 쫙 가득 깔아놓고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지만 그 오디오 페어에서 저는 그런 광경이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고는 그냥 평소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여기는 시스템을 거의 그때 그대로 옮겨 가지고 가서 아날로그로도 듣고 같은 곡을 디지털로도 듣고 그냥 대단히 녹음이 좋은 이런 테스트 곡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음악을 편히 듣는데 오히려 제품은 더 많이 팔렸다 이거예요. 사실 거기에 많은 힌트가 들어있거든요. 이곳에 오면 이게 무슨 매장이나 무슨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라는 느낌보다는 같이 음악 듣는 곳이에요. 그러다가 이거 나도 집에 이거 똑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가져가면 되는 거고 여하튼 서브마린식 그런 음악 스타일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런 게 확실히 이 주인장의 그런 스타일을 많이 닮아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흔치 않은 그런 공간입니다. 공간이 막 이렇게 넓진 않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같이 모여서 음악 듣기에는 사실 하루 종일 음악을 들어도 질리지 않을 그런 공간이거든요. 오늘은 이곳에 아마 빨리 보시는 분들은 알아차리셨을 텐데 뭐가 하나 바뀌어 있죠. 스피커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피크콘솔트에 소노라가 있었는데 막내, 지금은 엘 디아블로. 엘 디아블로는 소노라의 두 칸 위의 모델이라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피콘솔트를 대표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피콘솔트가 어디에 제품 광고를 하거나 오디오 페어에 출품을 하면 이 선수가 항상 나와요. 이 제품도 이번 올 봄에 있었던 미넨 페어, 올해가 미넨에서 하는 마지막 페어였죠. 거기에 출품이 된 겉모습은 거의 같아 보이지만 많은 게 개량이 된, 특히 네트워크를 대폭 개량한 새 버전 엘 디아블로가 오디오 페어 끝나고 바로 들어왔네요. 자, 오늘은 이 제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 디아블로가 피콘솔트의 대표 모델인 거는 피콘솔트의 기본 컨셉과 이 회사의 사운드가 다 응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피콘솔트는 원래 위에서부터 내려온 제품, 그렇게 제품이 포트폴리오화된 그런 브랜드죠. 상위에 있는 큰 스피커들로부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엘 디아블로만은 처음부터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콘솔트의 이런 원바디지만 위쪽에 경사를 기울이고 멀티 유닛을 쓰고 그리고 이 인클로저를 대단히 견고하게 만드는, 그냥 견고하기만 한 게 아니라 특유의 방식이 있어요.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그런 방식을 따라서 피콘솔트를 대표하는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노라하고 다르게 소노라는 이제 막내 모델이기도 하고 뒤쪽에 패시브 우퍼도 있고 이런 구조인데 비해서 확실히 이 제품은 전면으로만 전 유닛을 구성을 하고 아주 전공으로 간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의 원본은 원래 2007년에 처음 세상에 모습을 나타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겉모습이 거의 바뀌지 않은 채로 업 버전들, 개량 버전들, 그리고 이번에 네트워크를 대폭 교체한 최신형 엘 디아블로로 이렇게 출시가 됐습니다. 이 제품에는 사실 피콘솔트의 모든 게 들어있기도 하지만 덴마크 스피커의 어떤 다른 유럽계나 미국계 스피커들하고 좀 차별화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보이는 그런 의미도 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품 유닛 구성을 보면 전형적인 더블 베이스의 3웨이 구성을 하고 있죠. 이 유닛들이 이 덴마크 스피커이기 때문에 가능한 다른 미국에 앉아 있다고 미국 스피커 브랜드가 덴마크 유닛 공급을 못 받는 건 아닌데 친할 거 아니에요. 야, 여기서 요거를 살짝 여기만 좀 꼬부려줘. 여기서 한 3kHz 부분을 나는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그것까지 해줘. 이게 가능한 회사거든요. 아래서부터 보면 9인치 더블 우퍼 샌드위치 구조의 고강도의 고성능 베이스지만 방막의 샌드위치 구조로 만든 이유가, 그리고 9인치를 두 개를 붙인 이유가 빠르게 동작하고 정확한 베이스를 구사하도록 만든, 사실 피콘솔트를 처음 들으면 고음도 고음이지만 아주 밀집된 베이스의 다이나믹스, 이게 처음에 사람을 압도하죠.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 막 푸짐하고 사람을 이렇게 압도하는 느낌이라기보다 아주 정확하고 탄력 있는 베이스, 처음에 피콘솔트 들었을 때 그런 것들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5인치 미드레인지,
여기서부터가 살짝 위로 이제 슬랜트, 경사를 주고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5인치 미드레인지가 이것도 똑같은 샌드위치 구조로 제작됐는데 이 미드레인지 역할 자체가 대단한 생기를 주고 조금 더 강력한 에너지를 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은근히 숨겨진 역할이 큰 미드레인지고요. 그리고 트위터는 이게 참 유명하죠. 사실 여러 회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캔스픽 제품이죠. 일루미네이터. 뭐 또 제조사가 어딘지는 몰라도 요 동그란 나뭇잎 모양으로 생긴 클로버 잎 모양으로 생긴 디자인, 이거 어디서 한 번은 봤어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래 미드레인지와 베이스 유닛은 전부 오디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스캐닝에서 만든 그런 유닛입니다. 세계 명유닛들의 보고인 덴마크에서도 각각 미드레인지, 중저역을 대표하는 유닛과 고역을 대표하는 그런 유닛을 일단 기가 막히게 모아놨죠. 근데 이걸 모아놨다고 소리가 제대로 나는 건 아니라는 건 뭐 누구나 아는 얘기고, 이 스피커가 베이스 다이나믹을 충분히 구사할 수 있게 안쪽에 브레이싱과 특별한 댐핑젤을 안쪽에 도포를 한 거, 이런 걸 한번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견고한, 특히 안쪽에 이 3cm나 되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그 고강도 브레이싱을 한 거는 이 스피커가 그런 큰 다이나믹, 이 파워 핸들링이 큰 순간에도 정확하고도 강력한 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든 그런 인클로저입니다. 그리고 지금 옆면을 보면 이 옆에 이 글라스 재질이 들어가 있어요. 바깥쪽은 우아한 나무, 그리고 전면에는 가죽을 댔는데 측면에 한 절반을 차지하는 면적은 이런 글라스로 보강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보이는 부분이고, 이번에 네트워크를 대폭 개량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상위 제품들도 마찬가지인데 엘 디아블로의 비밀 중에 하나가 이 네트워크 중에 이 특별한 기술이 있어요. PLIC라는 게 있죠. Peak Linear Impedance Control이라고 그래서 임피던스가 거의 변동을 안 하게 만든 특별한 네트워크의 비밀 같은 거예요. 사실 스피커가 0몇 몇 단위로 계속 임피던스가 바뀌는 거를, 그거를 앰프가 맞춰주는 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스피커의 임피던스라는 게 이렇게 맘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거를 빅콘솔트는 엘 디아블로에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컨트롤된 임피던스를 원래 순도대로 구사하려고 네트워크에 여러 재질을 많이 썼어요. 특히 안쪽에 생긴 공명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이 러버 재질, 고무 재질 위에다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렇게 제작된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번엔 정확히 네트워크를 어디를 얼만큼 개량했다 이런 얘기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이따 소리를 들어보시면 소리의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아직 뭐 신품 상태라서 좀 더 풀려야 좀 더 명확한 것들이 나타나긴 할 텐데, 전에하고 뉘앙스가 좀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개량된 엘 디아블로의 신형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기 서브마린 스타일대로 LP로 전곡을 LP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장님이 추천하는, 주로 듣는 그 곡들로 세 곡을 들어보고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was God. He made the earth and the heavens. He gave us light to the day and another light to rule the night. The Lord, the God. 전에도 제 모델명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 투바디로 된 피크 컨설트 제품 중에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을 처음에 들었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른, 그때 들었던 하이엔드 브랜드들하고 꽤 성향이 달랐습니다. 근데 그때 들었던 빅 컨설트라는 스피커의 느낌은 뭐냐면 대단히 권위적일 것 같은데 의외로 말쑥한 소리를 내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들은 엄청나요. 단지 크기가 사운드에 비해서 제품의 사이즈는 굉장히 슬림하고 아담한 사이즈? 야, 여기서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오지?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오히려 이 제품 뒤쪽으로 이렇게 거대한 막 스케일을 만들어내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정확한 에너지가 미세할 때와 강할 때 그런 다이나믹 레인지를 아주 정교하게 오가는, 그때 그런 스피커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 그런 스피커를 만들었기 때문에 90년대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왔던 그런 이유가 됐던 건데, 그러고서 한 10년을 넘게 조용했었던 거죠.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이런 활동이 굉장히 적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2021년 말씀드렸듯이 그때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오면서 지금 같은, 그것도 CEO가 쌍두마차 체제로 그렇게 바뀌면서 다시 새 제품을 만들었냐? 아니고 이전의 제품들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스타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리도 들어보시면, 물론 이제 엘디아블로가 이게 신품이 박스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신제품 소개를 올 5월에 미넨에서 막 국내에 들어온 그런 제품이니까 아직 매우 새 겁니다. 그래서 뭐 새거가 풀리지 않은 그런 소리들의 느낌은 좀 있는데, 여기서 더 풀리면 뒤쪽에 스케일이나 이런 스테이징들 이런 게 지금보다는 좀 넓어지겠죠. 근데 여하튼 원래 그런 막 푸짐한 소리, 막 사람을 이렇게 압도하는 권위적인 소리를 내는 그런 브랜드는 아니에요. 정교하고 다이나믹하고 대단히 실제 모습에 가까운 그런 동작을 하는, 스피커가 해줘야 되는 역할, 이거를 끝까지 들어간 그런 스타일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품 사이즈를 이 정도로 크지 않게 설정한 거는 사실은 어느 곳에서나 쓰기 쉽게, 디자인의 품격도 그렇고 만듦새도 굉장히, 이 제품 이렇게 옆에서 만듦새를 보면 이거는 거의 가구 같은 느낌? 특별히 덴마크 스피커 중에서도 그 완성도, 디자인적인 컨셉이나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크래프트맨십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런 것들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근데 여하튼 중요한 건 이 제품의 사운드. 1년 전쯤이었나? 전에 들었을 때는 대단히 확산이 좋은 일루미네이터가 주로 기여해서, 이 뒤에 또 자석이 네오디뮴 자석을 쓰는 그런 트위터라서 확산감이 굉장히 좋아요. 30kHz까지 재생을 하고 그랬던 느낌이, 지금은 확산의 느낌은 아직 새 거라서 대단히 큰 면적까지 넓게 이렇게 펼쳐지는 이런 느낌보다는 이전에 없었던 좀 생동감 있는, 생기 있는 소리 있잖아요. 미세한 이런 떨림을 포착하는 것도 뛰어나지만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생기 있는 느낌 있죠. 스피커가 그대로 연주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그게 트위터의 느낌이라고 한다면, 저역 20Hz까지 재생을 하는 이 광대역 스피커인데, 기본적으로 그 20Hz까지 내려가는 그 두 개의 우퍼 있죠. 9인치 우퍼가 그 크로스오버 상에서는 확인을 못했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미드레인지 대역 있죠. 대략 한 6, 70Hz 부분, 그 소리를 포함한 꽤 넓은 대역을 같이 내고 있어서, 이건 묵직하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실제 사람 육성에 가까운 그 중역대 특유의 느낌 있잖아요. 그거를 베이스가 그 대역을 소화해서 내는 다이나믹과 그런 중역대 묵직함, 이런 거를 일체감 있게 내주는데 좀 더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미드레인지야말로 트위터보다 아래쪽 대역에서 생동감을 내주는, 빨리 동작하고 좀 더 생기발랄한 아주 생동감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미드레인지.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연결한 건 역시 새로 개량한 네트워크가 전의 가격보다 약 12,000불 정도의 가격 상승을, 그만큼 상급의 네트워크를 심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이 스피커를 처음에 그냥 모양만 보고 짐작하시면 제품 가격을 짐작 못할 수 있는 게, 사운드에 비해서 제품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만든 편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짐작 못할 수가 있는데, 이 스피커도 대략 8천만 원대의 제품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거기서 네트워크가 개량이 되면 이제 1억에 거의 가까운 그런 가격에 육박하는 제품이라는 거를 잠깐 염두에 두면 이 제품 소리가 비로소 좀 와닿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LP로 들어본 세 곡 있죠. 이게 서브마린 사장님의 추천곡이자 평소에 자주 듣는 꼭 녹음을 하고 촬영을 하기 위해서 들었다기보다 서브마린에서는 이런 곡을 듣는다 하면서 들었던 서로 장르가 다른 세 곡이잖아요. 애냐나 바그너나 이 프린스 같은 곡들. 이거를 LP로 들어보면 나중에 저희가 앰프를 소개할 일이 있는데 그때는 스트리밍을 또 들어보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역시 LP가 특화된 아날로그가 특화된 곳답게 야 이건 디지털 소리가 과연 얘보다 나은 게 뭔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LP 세 장을 들었는데 실제로 들은 건 이거보다 또 여러 곡을 들었지만 다이나믹스가 대단히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원래 LP가 똑같은 품질의 플레이어로 재생을 해도 디지털보다 약간은 열세인 부분은 이런 다이나믹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RIAA 커브로 그려낼 수 있는 그런 다이나믹스의 폭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지금 들어보면 다이나믹스는 이게 더 정확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게 엘 디아블로가 들려주는 베이스가 실제 저음에 가까운 생동감 그런 생생함이 아날로그의 장점이 훨씬 잘 보여지는 그런 소리였던 것 같아요. 애냐의 보컬에 실려있는 그 뒤쪽에 특유의 아이리시 분위기 그 아래쪽에 베이스가 살짝 깔리면서 약간은 환상적인 그런 느낌을 주긴 하지만 그게 애냐 곡의 매력인데 애냐의 목소리는 약간 신비감 있는 그런 안개 같은 그런 배경 속에 선명하게 떠오르잖아요. 이 아날로그가 그려내는 그 선명함이 똑같은 곡의 디지털 버전보다 좀 더 입체감이 많이 들어있고 중역대의 정보량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LP 플레이어 시스템이 우수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스피커가 들려줘야 되는데 지금 피커 선트를 보면 중역대, 미드레인지를 자꾸 쳐다보게 되는데 미드레인지에서 정확하게 보면 우퍼 사이쯤 되는 그 양쪽에 걸쳐있는 대역이겠죠. 애냐의 선명한 목소리는 일루미네이터가 알아서 대단히 선명하면서도 실제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스테이징의 느낌을 주지만 제가 좀 주목하게 되는 거는 LP로 들려준 이 미드레인지 아랫대역이에요. 대단히 그루비하고 뭔가 계속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동작 자체가 선명하게 윤곽이 잡히는 느낌? 얼핏 생각하면 이런 느낌은 디지털에 더 잘 낼 것 같잖아요. 아날로그에서 이런 곡의 윤곽은 조금 더 감촉이 실제와 같은 그런 효과를 줍니다. 이게 원래 녹음이란 얘기죠. 엘 디아블로에서 그런 게 들려줘서 대단히 생생했습니다. 이 애냐의 곡은 그냥 간단히 표현하면 이 생생하다는 느낌 그리고 귀를 피곤하지 않게 하는 고해상도인데 그런 자극이 없다는 이거는 플레이어의 영향도 있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엘 디아블로의 일루미네이터에서 중역대에 걸쳐있는 거기서 나오는 애냐의 목소리가 그런 느낌을 줬다는 그래서 아주 좋았습니다. 바그너의 발키레는 요새 서브마린 사장님이 이 바그너의 그 전편 라인의 황금부터 발키레, 지그프리트, 신들의 황혼으로 가는 4일 동안 들어야 되는 이 대장정을 들으시느라 이런 곡들이 이제 꽂혀 있다고 그러시는데 바그너 곡을 제대로 이렇게 공간에서 그 느낌을 살려 듣기가 쉽지 않다는 거는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엘 디아블로로 들으면 마치 극장의 크기가 작은 그런 무대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 특히 LP로 듣는 느낌은 그랬습니다. 바그너 곡을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뭐 서주나 연주곡들을 빼고 실제로 극장에서 녹음한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들어보면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좀 심심하고 예전에 그 명연주들에 비해서 녹음은 좋은데 원래 바그너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거대한 스케일과 그런 무대의 그런 압도하는 느낌 이런 거는 스트리밍에서 표현되기가 어려운데 LP로 들어본 그런 느낌 뭔가 안에서 큰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엘 디아블로가 참 잘 들려줬던 것 같습니다. 프린스의 곡도 그래요. 이건 사실은 좀 이 사장님은 우리가 아는 그 퍼플레인의 서주와도 같은 곡이다. 그 프린스가 이 돌고래 소리 그 특유의 음악성과 그 기괴한 표현으로 초고음을 막 내고 괴성을 지르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 곡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메시지로 들려오려면 이 음원에 담겨있는 그런 느낌을 총체로 다 표현해줘야 되는데 바늘이 딱 내려가자마자 이렇게 쭉 뿌려지는 앰비언스를 순간 0. 몇 초 내에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이 엘 디아블로는 그런 부분에서 잠깐 스피커를 다시 쳐다보게 됩니다. 우리가 미처 의식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대역의 소리들을 대단히 빠짐없이 그대로 고스란히 들려주는 그런 스피커라는 걸 또 프린스 같은 곡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엘 디아블로의 이 개량형을 보고 있으니까 약간 느낌은 만약 이걸 투바디로 나눈다면 윌슨 오디오 스피커하고 느낌이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재질이나 어떤 디자인 포맷 이런 건 완전히 다른데 구성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더블 우퍼, 미드레인지와 트위터를 기울인 형태로 위쪽에 배치한 이런 디자인들이 있죠. 근데 당연히 엘 디아블로는 전체가 하나의 바디로 하나의 인클로저 내에 각 대역에 맞는 유닛을 배치시킨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실제 소리를 내려는 그런 디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 공간에 이렇게 놓고 보면 사람을 압도할 만큼 큰 사이즈가 아니라서 부담이 적은 채로 그런 소리가 들려야 될 때는 큰 스피커로 변신하는, 그리고 큰 스피커가 놓치는 그런 정확한 소리 있죠. 이런 걸 내는 스피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오디오 오래 하시고 쓸 만큼 내 써봤고 딱 이거 하나만 내가 갖고 평생을 가고 싶다. 대신 나는 여러 곡을 다 들어야 되고 어느 장르도 소리를 다 잘 내줘야 된다. 그런 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스피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날로그 시스템 같은 대역이 넓고 표현해야 되는 여러 하모닉스나 스트리밍에는 없는 그런 독특한 앰비언스들, 이런 소리까지 고스란히 내주는 스피커를 찾고 싶으시면, 어떤 분들은 그걸 찾으시더라고요. 저 빈티지로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빈티지에서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는데 빈티지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를 엘 디아블로에서도 다 같이 찾을 수 있다는 거. 엘 디아블로 소리 안 들어보신 분들은 LP를 들고 와서, 혹은 여기 서브마린에 있는 LP 중에서 대표적인 LP 몇 개를 들어보시면 엘 디아블로의 매력을 바로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성수동 서브마린에 와서 이제 막 들어온 P컨설트의 대표 모델 엘 디아블로의 최신형, 네트워크를 완전히 개량한 신형 소리를 같이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많이들 와서 음악 얘기 특히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일수록 여기 오시면 좀 더 재밌을 거라는 얘기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 많이 와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